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매크로 상황 짧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반등을 했었고요. 또 유럽에 관세 때렸던 게 좀 유예가 되면서 정말 전기차, AI, 우주 개발 모든 게 상승을 했던 미국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하드 데이터는 좋은데 소프트 데이터, 즉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설문조사 같은 요 심리가 얼어붙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급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 계속 관세 이 위협이 있으니까 4개월 내내 떨어져서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팬데믹 근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5월 달에 98이 나오면서 4월에 한 85를 찍었는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관세 유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지금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7% 가까이 올랐는데 과정이 재밌습니다. 일단 비아디라는 전기차가 막 폭탄 인하를 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유럽의 4월 매출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올랐다는 겁니다. 왜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규제 완화로 로보택시가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저는 2분기는 아마 계속 기대감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3% 올랐는데 조만간 나올 28일 조만간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막 수백조 투자한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요. 또 지금 우주 개발 쪽 특히 로켓랩이라는 주식은 제 관심 종목에 있긴 한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스페이스 X가 조만간 여러 개가 발사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기대감. 그리고 심지어 애플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찍혀가지고 사실 중동 투어 때 갔어야 되는데 CEO가 안 간다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찍혀서 니네 25% 인도에 공장 짓는다며 지금 안 좋거든요. 얼떨결에 그러다 애플까지도 오르면서 얼떨결에 다 같이 오른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지금 각종 기대감 때문에 관세가 협상될 것 같다. 아직 되지 않았죠. 될 것 같답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될 것 같다. 은행 규제도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진정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 되면은 엄청난 이제 국채 수요가 나올 것이고 금리를 진정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단계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매크로 쪽을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현재 장세는 불장이 오기 전에 기름이랑 막 장작이랑 잔뜩 채우고 있는 형님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트럼프겠죠. 트럼프가요, 굉장히 긴 빠지는 발표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4조 원에 걸쳐서 엄청난 이 코인을 사겠다. 이걸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멋있게 발표를 하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쏠랑 발표를 해버리고 그거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해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화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막 엄청 비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하나, 왜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냐? 물론 추정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또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5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겠다. 누가 보더라도요, 트럼프 미디어는 암호화폐를 다 좋아합니다. 행정명령이든 어디든 비트코인만 한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이걸로 암호화폐를 살 텐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비트코인 광신도들만 있어요. 알트코인은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그래서 나 이걸로 4조 원으로 지금 좀 규모가 줄긴 했지만 나 비트코인 사겠다 하면 와 했을 텐데 그거를 못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규모는 좀 줄었네요. 30억 달러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얘기했지만 15, 10 여기가 2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5랑 10 해서 그래도 엄청난 규모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는 5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가 왜 이런 발표를 할까? 왜 모집을 할까?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방안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서는 그 트럼프가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지니어스 법안 아직 안 됐죠. 넉넉하게 잡으면 8월 초 휴회하기 전, 7월쯤까지는 이제 될 거라 보는데 아무튼 안 됐습니다. 이거 알트코인 ETF, 스테이킹 ETF 안 됐어요. 다 기대감인 거죠. 자, 큰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한다? 트럼프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죠. 중동에 가서도 비행기까지 얻어오는 판국에 직전에 맨입으로 내가 이걸 해줄까? 이미 발표가 돼버린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간절하지 않겠죠. 그러나 직전은 모든 알트코인이다, 이 개발자들이다, CEO들이 간절하겠죠. 그래서 맨입으로는 안 해준다. 요거 좀 사라, 니네들. 로비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로비라기보다는 로비 겸 투자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발표는 5월 27일 밤이죠. 발표했고, 자, 이때 안 했으면 5월 28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했을 텐데, 발표를 하자마자 마감입니다. 5월 29일 현지 시간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하루 발표해서 마감하고 끝난다? 이거는요, 그냥 짜놨다는 거죠. 미리 너네는 얼마 사, 너네는 얼마 모집해. 이렇게 준비를 다 끝내놓고 멋있게 피날레만 날리려 했지만 김이 많이 좀 회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 제 추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각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뭔가 윤곽이 잡히는 게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은행 규제 완화 아직 안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 역시 안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아직 통과 안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코인 유동성을 끌어올릴 방법, 특히나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돈 없어. 돈 없어. 투자할 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까요? 자, 여기서 트럼프의 왼팔 좌의정이 등장합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회사죠. 켄터피츠 제럴드가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돈 없어? 그럼 너 들고 있는 비트코인 맡겨라. 내가 돈 넉넉하게 쳐서 빌려줄게. 이거를 사실 1년 넘게 전부터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판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암호화폐에 다시 레버리지를 제공하려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게. 제가 이거를 한 2번 정도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할 때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여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욕은 좀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자, 8월 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블랙 먼데이 있었죠. 작년 8월 얘기입니다. 주식 팔고 코인 알아. 돈 빌려줄게. 요거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작년 10월이라 하면 이제 작년 3월부터 넬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 트럼프 당선 직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하락을 하는데 빵빵 우술합니다. 그러면서 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었겠죠. 좀 떨어졌어?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이 전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이 떨어질 때 이 웃는 거 보세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막 바이더 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예전에 이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멘트가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사라고 하고 난리를 쳤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 영상 자체를 기억도 못할 거야. 그지? 하면서 막 이렇게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돈 벌려면 이렇게 떨어질 때 깔깔 웃어야겠죠. 아무튼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단계는요. 비트코인을 저는 매입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것도 기관들이나 기업들 위주지 개미들은 거의 없겠죠. 아직은 비트코인을 사기도 바쁜 단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비트코인 살만한 기업들은 다 사고 안 살 때는 또 안 사겠죠. 게다가 비트코인이 적당한 상승까지 보여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기업 금융기관 CEO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전 됐습니다. 하고 떠날까요?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들처럼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지? 왜냐면요. 금융기관들은 돈 들고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걸 올리려고 하거든요. 감사하고 떠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대출로 맡겨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분도 먹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판 게 아니죠. 담보대출로 맡겼으니까 이것도 올라갈 것이고, 이걸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 받은 걸로 이걸로 어떻게 돈을 굴리지? 어디에 투자하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살까요? 저 같으면 당연히 코인을 산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코인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보다는 좀 중립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제가 뭐 확률까지도 물어봤어요. 너 뭐 살 거야? 기관들 뭐 살 것 같아? 했더니 담보대출 받은 걸로 비트코인 살 확률이 무려 70%, 비중도 많네요. 이건 보수적인 투자다. 비트코인은 뭐 거의 확실한 투자니까 뭐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랍니다. 50에서 60%를 기관들이 살 것이다. 좀 중립적이다. 이제 뒤에 메이저 알트코인들 뭐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살 확률은 꽤 높네요. 30에서 40%. 비트, 이더, 메이저 알트 순으로 사네요. 여기 보시면 솔라나, 아발란체, 뭐 레이어 2 이런 애들을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살 확률 엄청 높습니다. 40에서 50. 그 이유는 뭐 이거는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그냥 USDC나 이런 걸 살 가능성이 있다. 의외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확률이 20에서 30이랍니다. 굉장히 낮죠. 이렇게 쉽게 추정을 해보면 이미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코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거고 비트로 수익을 이뤘기 때문에 다음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코인이 좋을 것인가, 결국은 이더리움 뭐 메이저 코인 순으로 이들도 똑같이 넘어올 거다. 여기에 AI가 확률을 높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 ETF 때문에 비트코인만 킹왕짱이고 얘만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왜냐면요. 알트코인 가격이 처참하거든요. 뭐 메이저라고 해봤자 뭐 리플이랑 몇 개 빼고 막 반토막에 막 나 있고 또 언론이 계속 이거를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배웠던 우리 크립토 머니 플로우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샀다가 이더리움으로 그 돈이 왔다가 메이저로 왔다가 결국은 뭐 잡코인이고 망둥어 꼴뚜기까지 다 올라가는 그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AI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요, 벌써 그 정황들이 보인다. 어떤 정황이냐? 메이저 알트라든지 큰 알트를 미리 사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틀 정도 되긴 했는데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기관들의 전략 비축 기대감, 아직 안 됐으니까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냥 쓱 하고 보고 넘겼을 법한 제목입니다. 뭐 이더리움 그 뭐 별로 재미도 없는 거.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인트 체인스 저도 모르는 기업입니다. 한 7천 개 샀다고 했었고요. BTCS도 뭐 3,450개 뭐 앞으로도 쭉 산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5월 27일자로 해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한 뭐 온라인 기술 업체, 게임 업체 여기가 또 등장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메이저는 아니고 작은 곳이고 심지어 24년도에 보니까 상장 폐지 위기를 당할 뻔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가 이더리움으로 내가 뭐 스트레지처럼 좀 모아가겠다 이 발표를 하면서 거의 한 5천억 원, 6천억 원을 이더리움을 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막 주가도 올라가고 이게 좀 이슈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더리움의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그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잖아요. 조셉 루빈이라는 분이 임원으로 또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일봉인데요. 이게 아까 그 샤프링크의 주가인데요. 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요. 저 위에 올라갔다 요 정도 왔네요. 어, 불과 뭐 이거 한 달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2불 정도 됐던 주식이 53불까지 뚫고 가면서 2200%가 올랐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AI다, 크립토다. 지금 크립토로 사람들이 돈이 몰리고 있다.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물론 이 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1년도에 막 800불, 870불을 찍었는데요.
아까 오른 게 뭐 5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그렇지만 월봉 기준으로 엄청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용담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 죽어가던 회사가 살아난 방법 뭔지 알려줘. 그 기업들 지금 다 어렵고 힘들고 하다는데 뭔데 하면서 비트도 아니고 이더리움을 샀다고 아마 이런 이제 뭉게뭉게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이거는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선물 베팅할 때 열려 있는 포지션이다. 청산이 되지 않은 이제 그 선물 포지션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등을 합니다. 1시간 봉인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롱이든 숏이든 베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 이 전략 비축 발표 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다음 타전 누구야? 그럼 또 누가 할 것 같아? 이미 뭐 엄청난 급등을 맛봤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요. 그러니까 뭐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이더리움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비트코인 독주, 즉 기관들 파티가 다 끝난 다음에야, 왜냐하면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잘 안 사니까요. 그 이후에야 개미 파티라고 해야 될지 개미 지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트 파티도 전 열릴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 독주를 가속화시킬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회사입니다. 메타플래닛,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 사실 24년부터 따라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일본 투자자들에게 인기 종목으로 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일본의 개미라 하더라도 요거 엄청 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한 니사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 저축 계좌라는 거죠. 이 연금 같은 계좌에서 최다 매수 종목으로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아직은 그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일본은 굉장히 많이 세게 때리고 있어서 코인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뭐 깎아주네 마네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인으로 매수를 해서 뭐 소득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 일단 종합과세고요.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15에서 많으면 55%까지 돼요. 한 1억 원 정도를 하면 뭐 한 22%, 3%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메타플래닛이라는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20%의 고정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메타플래닛이라는 주식을 사면 어떻다? 니사라는 이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또 비트코인보다 훨씬 뛰어난 수익률, 메타플래닛 오른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수익률은 좋은데 세금을 안 낸다? 저라도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플래닛의 월봉을, 이거 굉장히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13년에,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건데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뭐 호텔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업을 했는데 또 일본이 뭐 오타쿠나 뭐 아이돌 숭배하고 뭐 이런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돌의 팬클럽들을 대상으로 뭐 아이돌과 가상으로 데이트하는 앱을 만들어서 엄청난 폭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앞선 그 회사처럼 뭐 아까 그 회사 있었잖아요. 그 이더리움 산다는 회사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다가 24년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을 하면서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4엔 정도 했던 주가가 1226엔. 최근에도 보니까 1100은 넘어 있더라고요. 무려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메타플래닛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래티지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메타플래닛이 뒤를 잇고 있고 그 뒤로도 뭐 게임스탑이다 어디 기업이다 지금은 뭐 정말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많이 따라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준 메이저, 뭐 메이저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한다든지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뭐 인수를 한다든지 하면서 빅테크도 당연히 이 흐름에 동참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알트코인도 아까 뭐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뭐 리플의 전략적 비축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넘어올 가능성, 뭐 미국이나 뭐 주별로도 이미 전략적 비축을 알트코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잖아요. 시총 기준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로도 결국은 저는 물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을 좀 노랗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가 어떤 단계냐? 지금 IPO요. 이제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갤럭시 디지털도 그렇고 서클도 이제 매각 계획을 처리를 하고 우리 IPO 하겠다라면 선언을 했죠. IPO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시작은 됐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근데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반만 표시를 했고요. 뭐 전략적 비축안 비트코인이든 뭐 나중에 뭐 메이저로도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제가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니 그 스테이킹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ETF라든지 알트코인 ETF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저는 엄청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뭐 규제 완화가 오고 은행들 지급 준비율 떨어뜨려 주고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뻥 하고 터지는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요. 불에 타오를 수 있는 장작이랑 기름을 차곡차곡 쟁이는 기간인데 이제 점점 그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혹시라도 뭐 큰 조정이 나온다면 내가 확신하는 믿음의 자산들을 더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